어제 중국 주식 시장이 6% 정도 상승을 하면서 전 세계 주식 시장을 견인을 했습니다. 미국 주가 상승에 익숙해진 시장에 또 다른 응원군이 등장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기대가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오늘은 중국 주식 시장을 포함해서 미국 시장 그리고 전 세계 시장 거기에다가 환율까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GFM 투자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도 6% 상승을 했을 뿐만 아니라요. 네. 지난주 중반 정도서부터 그 중국 시장이 상승을 하기 시작했고요. 예. 제가 한번 따져보니까 이전에 13일 동안 13거래일 동안 11일이 오르고 이틀 빠졌습니다. 그래서 중국 주식시장이 2,800대 중반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3,200대까지 그냥 올라온 상태입니다. 예. 10% 정도로. 예. 중국 주식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어제 그러니 뭐 어쨌거나 지금 시장 상황은 뭐 정상적이라고 보기에는 과할 정도로 날아가고 있죠. 예. 시각적으로 보시면은 뭐 확연합니다. 상하이 지수 일간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이렇게 날아가고 있죠. 예. 오른쪽에 저 가격대가 큰 바람에 조금 가립니다만,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그야말로 수직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수직 상승하고 있는 중인데 한번 보시죠. 과거 이 무렵 이렇게 가서 이제 뭐 거래량도 이렇게 줄어들고 뭐 이렇게 RSI도 고점이 낮아지고 하는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또 이렇게 밀리고 했습니다만, 지금 그러면은 과거 이런 식의 형태를 만들려면 아직도 한참 더 간다라고 생각할 만도 합니다. 예. 어제 이거 굉장히 우선 이거는 뭐 외국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 예. 뭐 하루에 우리 돈으로 어제만 하더라도 뭐 한 2조 우리 돈으로 한 2조 넘게 들어오고 외국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분명하고요. 예. 심지어 그 세계 최대 자산 운용 회사인 블랙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자체적으로 펌프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국 쪽하고 또 중국하고 이렇게 연관되는 대만, 한국 쪽 좋게 보고 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자기들 돈 태웠겠죠. 예. 그런데 지금 이 그림 중국 개인 투자자들의 그야말로 빚투죠. 마진 거래, 신용 거래 최근 들어서 5월 중순 이후로 급격하게 늘고 있는 모습 보이는데, 외국 자금에다가 개인들도 저렇게 동학 개인만 있는 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어제는 이것이 컸습니다. 자, 이 뭐 국내에서는 글로벌 모니터에서 이렇게 아주 잘 보도를 했습니다만, CNBC에서도 지금 들어가 보시면 어떤 기사가 있는가 하면은, 예. 월가의 어떤 전략가인가 누군가 했는 말이, 우리 미국에는 연준이 있다면은 중국에는 스테이트 미디어, 예. 관영 언론이 있다. 자, 중국 정권부 여기서 일면에다가 대대적으로 사설을 이렇게 냈습니다. 얼추 뭐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 한자의 뜻은 알겠죠. 예. 배육, 좀 더 배양, 더 지금보다 덩치가 더 배가 되도록 키우자는 말입니다. 건강우, 건강한 소, 불마켓을 얘기합니다. 예, 건강한 불마켓을 갖다 키우겠다. 이거는 사실 글로벌 모니터에서 이렇게 뭐 제목을 달다시피 이거는 중국 공산당 차원에서 더 달려도 좋다. 예. 일종의 뭐 경문이죠. 이런 부분이 월가의 CNBC 같은 매체에서도 언급이 될 정도로 상당히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죠. 과열 걱정하지 말고 더 달려도 된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22% 넘는 실적이 나오고 시장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데 오히려 삼전 주가는 빠지고 지수도 오히려 하락 반전하고 밤사이 뉴욕도 많이 올랐고 한데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거죠. 예. 혼란스러울 만한 상황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에도 저의 어떤 그 전망보다는 이렇게 지금 시장은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 그렇다면은 여기까지도 한번 가볼까? 그래서 지금 4천, 5천 얘기가 막 돕니다. 그렇죠. 인사이트, 예. 저 인터넷 사이트에는 예. 중국 증시 이런 식으로 한번 버블로 한번 가자고 덤비면 4천, 5천 왜 못 가겠느냐? 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때 금융위기 때였죠. 그리고 2014년, 2015년에도 이렇게 한번 가다가 훅 부러졌었죠. 예. 후광통 때문에. 후광통에다가 그때도 뭐 재밌는 그 사이트 저 사진 많이 돌았죠. 바나나 행상이
바나나 팔 생각은 안 하고 그건 쭈그리고 앉아서 그때 그 주식하는 그런 사진. 예. 네, 그때 막 돌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심천 지금 큰 그림을 한번 보시죠. 그래? 그러면 우상향 채널을 해서 상단까지도 한번 가볼만 한데 홍콩 뭐 국가안전법, 홍콩 인권법 난리를 침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부분 조금 가려졌네요. 다음에는 이런 것들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홍콩 지금 문제 있을 것 같습니다만 홍콩도 갑니다. 예.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현재 하단 자막 나오다시피 조금은 오늘은 보합 분위기죠. 예. 그러면 항생만 보지 말고 우리 돈 태워져 있는 항생 H지수는 조금 항생하고는 그림은 다릅니다. 어쨌거나 문제는 홍콩 하지만 홍콩 자체가 요즘 워낙 시장 분위기가 좋다 보니 시황에도 잘 언급이 안 될 뿐더러 그렇게 홍콩 증시나 홍콩 달러 환율이 불안하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미국도 한번 보시죠. 센터님 오늘 초반에 시간을 좀 주십시오. 예. 자, 다우는 그러면 아직도 200일선 저항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다우지수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1일 날 갭을 갖다가 아직 못 채웠습니다. 다우의 경우고 S&P 500은 6월 11일 날 갭 채웠습니다. 예. 200일선, 50일선 아래 깔아놓고 다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과매수 부담은 있죠. 나스닥은 또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냥 아는 주식만 사는 거예요. 애플, 무슨 뭐 아마존, 테슬라, 넷플릭스 누가 들어도 뭐 하는 회사인지 알만한 것들로만 다들 몰리는 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도 아마 저런 쪽으로만 몰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상황인데 조금 어쨌거나 무거운 거는 사실입니다. 무거운 거는 사실입니다. 이 배경은 지난주 목요일 날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준만 해도 달러 기준으로 7조 달러, 예. 22도 달러 기준으로 7조 달러, 파란색, BOJ 초록색에 6조 달러 이렇게 뿜어대는 유동성, 특히 팬데믹 이후 이것을 우리가 다 그 배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와중에 자 지금까지는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가 어제까지 봤던 시장 흐름에 돈 뿜어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돈 갈 데가 없어요. 라면은 아까 보셨다시피 상하이 지수 5천도 왜 못 가? 이 소리가 가능한데 예. 또 주춤주춤 하는 그 배경도 한번 살펴보시자는 얘기죠. 연준만 따져봤을 때 연준 홈페이지 가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6월 말까지 나와 있습니다. 살짝 꼬부라지는데 요걸 갖다 확대해서 보자면은 지난 6월 9일 날 피크를 쳤고요. 연준의 자산 규모가 대차대조표가 7조 1689억 피크를 치고 지금 6월 말까지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일각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시피 연준이 지금 대차대조표는 오히려 지금 줄어들고 있다. 예. 제가 봐서는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준도 저기도 아무 생각 없이 돈 풀고 세상 편하게 살자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고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나름대로의 석학들입니다. 예. 뭐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런 상황이고 이것도 한번 보시죠. 지금 후반에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들은 시장이 이 와중에도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빅스입니다. 예. 일간 차트인데 이 부분을 한번 확대해 볼까요? 왼쪽 그림인데요. 자꾸 아래 꼬리가 달립니다.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지난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 극성을 부릴 때 이렇게까지 장 빠질 때 3월 중순까지 장 빠질 때는 빅스가 이렇게까지 치솟다가 시장은 안정을 찾았습니다만 이쯤 오니까 자꾸 뭔가 해지하겠다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예. 빅스 매수에 나서는 세력들이 보입니다. 빅스 조금 더 크게 보시죠. 우리 그때 뭐 97년 뭐 이런 경우 닷컴 버블 무너질 때 해정도 이 정도인데 금융위기 때 이 정도 갔으니까 금융위기가 무섭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굉장히 기억이 남는 2016년 그때 초에 증시 하락 때도 빅스가 이 정도였는데 이번 코로나 때 여기까지 갔으니까 데미지가 크긴 컸던 것이죠. 예. 지금부터 생각할 것은 앞으로의 상상력은 이겁니다. 그럼 앞으로 이 과정을 거칠 것이냐 계속해서 즉 쭉 더 안정적으로 가서 빅스가 10구간까지도 내려가는 계속해서 지수 상승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서 팬데믹 이 코로나가 조금 더 재확산되면서 아니면 침체가 조금 더 본격적으로 기업 실적 측면에서 나타나면서 이것이 다시 또
올라갈 것이냐 하는 부분은 지금부터는 조금 조심스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 제가 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제까지의 흐름과 오늘 아침 새벽에 눈을 떠서 확인한 뉴욕 증시만 봤을 때는 야, 오늘은 우리 코스피도 전고점 그냥 훅 넘어가겠구나. 중국도 오늘은 잘하면 뭐 오늘은 한 8%도 가겠구나. 예. 이런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장이 됐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질문을 하나 드렸는데 거의 뭐 시간을 거의 대부분 다 쓰셨습니다. 네. 그 중국 시장을 먼저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외국이 어제 외국인들이 2조 정도 그 순매수를 했던 것이 이제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이제 주가가 그동안에 못 올랐죠. 못 올랐- 예. 미국 시장이 50% 넘게 오르는 동안 중국 시장은 그냥 2,800에서부터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형태였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시장 관련해서는 뭐 그 다우지수와 그 다음에 나스닥 이런 데가 서로 엇갈리고는 있지만 가장 지금 그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그 변동성이 어떻게 되는가. 네. 네. 이걸 가지고 이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자, 그 또 하나 저희가 좀 봐야 될 게 환율 부분입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그 원화가 1,200원 밑으로 내려온 내려온 상태거든요. 상태입니다. 환율에 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지금 이제 달러가 조금 이제 최근 들어서 약세를 보이는 양상입니다. 우리도 이제 1,200원을 하회했는 상황이고요. 예.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시면 오른쪽 끝부분에 조금 더 최근 들어서 밀리는 모습입니다. 밀리는 모습인데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보시죠.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보시면은 진짜 달러가 추세적인 약세로 접어든다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우상향하는 빨간색 선은 깨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거를 밀고. 예, 이 정도는 밀고 내려가 줘야만이 이제 의미 있는 달러 약세인데 저것을 확인하기까지는 적어도 한두 달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지금 이제 왜 달러가 약세로 가야 되느냐? 달러 많이 찍어내잖아. 라는 논리는 아까 보여드렸던 연준이나 ECB나 BOJ 할 것 없이 그 부풀어 오르는 대차 대조표에서 시사하는 바는 뭐냐 하면은 어느 통화가 많이 프린팅되면서 많이 풀려나면서 돈 가치가 떨어지느냐로 접근하기에는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예. 메인 통화들이. 그렇다면 지난 몇 년 동안 한 2년 동안 또 시장에서 환율에 대한 어떤 전망에서 중요했던 어느 쪽이 그러면 경기가 좀 더 나은데라고 따지는 것도 지금은 사실 불분명합니다. 그렇죠? 예, 불분명하죠. 예. 그러니 제가 봐서는 여기서는 딱히 달러가 무슨 약세로 확 가야 될 만한 어떤 이론적 근거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예. 예. 오히려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채를 많이 찍어내야 되는 상황에서 달러 약세가 불가피해 보이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달러 약세를 갖다가 노래 부르던 그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지금은 달러 강세가 좋아라는 발언을 한 게 몇 주 됐죠. 예.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로서 달러 약세가 물론 뭐 영향력 있는 인사들의 앞으로의 의미 있는 달러 약세 뭐 그런 전망이 많긴 합니다만 그것이 현실화되었다고는 보지 않고요. 우리 환율도 1,200원 하회했습니다만 1,180 정도까지도 내려간다면은 저는 비율을 바꾸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나왔다시피 6월 수출입 동향에서도 나왔다시피 수출 규모는 자꾸 줄어듭니다. 수출 증감률이 조금 개선되고 있을 뿐이지 20%대에서 10%대로 줄었다 합니다만 현재 마이너스 10몇 프로의 10몇 프로의 그러한 수출 감소율도 그 작년에도 보니까 또 13%에 가까운 수출 감소한 이후에 또 전년 대비 이런 예. 상황이라면은 이 정도 무역 수지 흑자 가지고는 사실 환율이 쭉쭉 밀리거나 이러기는 한계가 어렵다. 있다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유동성 많이 얘기를 하고요. 네. 앞에서 그 이준호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앙은행의 자산 많이 얘기하고 하는데 원래 따져 보면 중앙은행의 자산과 유동성은 그렇게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동안에 한 10년 동안에 걸쳐서 보면 중앙은행의 자산이 늘어날 때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대부분 그걸 아마 유동성으로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